미니어처럼 봅시다. 큰 걸로 봐야 돼? 그래서 확률 처음에 들어가면 시행이에요. 시행 뭐라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 그러니까 뭐가 하는 거. 동전을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카드를 뽑는 거. 이런 게 시행이죠. 시행이에요. 그럼 사건은 뭐야? 사건은 지표거든요. 네, 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주사위를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그지?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4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부터 가자. 그 다음에 뭐가? 갑자기 생각이 네, 표본공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뭘까? 이제 이런 거부터는 이렇게 말로써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확률하고 특히 통계 쪽 가시면은 새로운 용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단어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있어요. 예민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들. 자, 여기도 이제 벌써 시작됐어요. 표본공간이 뭘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 표본공간 뭘까요? 자, 이거야. 자, 우리 뭐야? 주사위 던지기. 이게 시행이야. 그럼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찾을 건데, 일단 표본공간은 어떤 거냐면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이에요. 자, 우리 여기 확률에서는 집합을 가져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집합 제대로 안 배웠으면 공부 안 했으면 갖고 오셔야 돼요.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표본공간 그러면 어떤 거냐면 주사위를 한 번 딱 던지면 아까 나올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5도 나오고 6도 나온다 그랬지?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집합에다 넣어놓은 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전체의 사건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우리가 이거를 집합으로 얘들아 표현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선생님이 만약에 A라고 해버리면 A 뭐가 있겠어요? 2, 4, 6 지금 주사위 던져가지고 짝수는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표본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집어넣는 집합. 그 다음에 사건은 내가 원하는 그 상황만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야, 주사위를 던져서 100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합쳐서도 아니고 그냥 100 나와야 돼. 나올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사위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서로 다 아는 그 정육면체 예쁜 주사위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100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거 공집합 기호 활용해서 공사건이라는 표현 써요. 이런 공사건.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 근원사건. 근원사건.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표본공간에 있는 이 원소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꺼내놓은 거야. 나올 수 있는 사건.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근원사건. 그래서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뽑혀 나온 그 원소가 한 개짜리 그런 애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주사위 던지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생님이 동전을 던져요. 동전은 뭐가 있어? 앞면 아니면 뒷면. 여기 서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마. 알았지? 자, 앞면 아니면 뒷면이에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라 자, 우리 동전 던지기를 합시다. 동전 던지기 2개. 또 이렇게 던져봤죠. 동전 2개를 던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표시를 해보자. 어디다가? 표본 공간 안에다가 표시를 다 해보자. 우리 앞면, 뒷면. 자, 우리 앞면 헤드, 뒷면 테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H 앞 또 HT 앞, 뒤 또 뒤, 앞 또 DD DD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겁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뒤가 다르게 나오는 거. 앞뒤가 다르죠. 그런 사건을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앞뒤가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웃기다. 두 번 다 같은 면이 나오지 않게.
그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앞뒤 그 다음에 A 뒤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던지기 같은 걸로도 얘들을 볼 수가 있겠죠. 서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그건 뭐겠어? 아바, GD 이렇게 찾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교과서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보시면 이거 표 얘기하고 여기도 딱 뭐 얘기해? 주사위 던지는 얘기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고 근원 사건은 각각으로 꼽아주는 거야. 1, 2, 3, 4, 5, 6. 그 다음에 아까 짝수는 나오는 거 2, 4,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동전 앞뒤 선생님이 안 보고 수업을 해도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전 2개 던져서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이라 이렇게 앞뒤를 뒤앞이랑 앞뒤가 구분되는 거죠. 표본 공간 이렇게 쓰는 거고 앞뒤가 다르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앞뒤 뒤앞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A 사건과 B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A 또는 B를 만족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 합 B를 씁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합사건, 합집합의 합자 그냥 갖다 쓴다고 보면 돼. 합사건. 그럼 얘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 합집합 색칠하면 저기 전체 다 색칠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는이 있다면 그것도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라는 말보다 여기 더 많이 쓰는 거 어떤 거냐면 A랑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동시에. 아니면 잇따라, 연달아 일어난다 이런 표현. 이런 표현으로 쓸 때는요, 아까 합이 있었으니까 뭘 쓰면 좋겠어요? 교집합 기호를 쓰기는 쓰는데 얘는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사건이 아니에요.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야? A와 B 둘 다 만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 사건. 우리 지금 확률에서 얘기하는 사건으로 따질 때는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자꾸 또 피해 다녀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너무 내려와서 안 보이나? 여기 보면 또 어떤 거죠? 여러분 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런 거 있어.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배반이 뭐지? 약간 뭔가 배신하고 그리고 그래 맞아 이런 액션 맞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달라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 그지? 근데 이제 배반 사건을 얘기할 때 A 사건하고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아니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쫙 읽어보고 이건 좀 배반적이야, 좀 배신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 안 돼요. 이거 애들이 문장으로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감상적으로 이렇게 검증하시면 안 되고요. 배반 사건은 수학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곱사건이 공사건이야. 뭔 말이야? 교집합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아까 주사위 던질 때 짝수의 눈 나오는 거 2, 4, 6이었지, 그치? 선생님이 B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 할 거야. 그럼 뭐겠어? 1, 4, 5지, 그치? 그러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자, 맞는 말 틀린 말. 배반 사건이 뭐라고?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고. 1, 3, 5랑 2, 4, 6 교집합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애들이 배반 사건인 거야. A와 B가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요거 이 동그라미를 저쪽으로 치우고 싶은데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뭐 얘기해요? 여사건. 우리 집합에서 뭐 있었어? 여집합 기억나? 네. 어떤 거야? A가 아닌 거. 그 옆에 보면 그래서 지금 벤다이어그램 있죠? 여러분 책에도 보이죠? 요거 A가 아닌 거. 이 바깥쪽 여사건. 여집합 여사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 그러면 그거 뭐야? A의 여사건. 짝수의 눈이 안 나오면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홀수가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얘 뭐 그렇게 따지면 A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1, 3, 5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사건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짠.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만 더 키울까? 이거를 같이 하는데 칠판은
자 여기 보시면 동전의 앞면 헤드 뒷면 테일 이렇게 쓰고 자 여기 보면은 무슨 사건은 A 무슨 사건은 B 무슨 사건은 C 이렇게 문장으로 쭉 설명해줬지 그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면 뭐 해야 돼요? 나타내야죠 얘네들 돼요? 자 A가 어떤 사건이에요? 두 개 모두 앞면 이게 뭐야? HH 헤드 그치? 끝.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고요. 적어도 한 면은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 적어도. 그럼 적어도가 뭔 뜻이야? 한 개 나오죠. 한 개 나오면 되고 두 개 나오니까 한 개 이상 나오면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한 개 이상 앞면이 나오는 사건 뭐 있겠어? 아바. 또 앞뒤. 그 다음에 뒤야. 뒤야. 누구만 못 들어왔네 사실. 디디만 못 들어왔지 우리 전체집합에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 C.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T.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야. 저 1번 합사건 A와 B의 합사건. 합집법 찾으라는 거야. 합집법 찾으면 어떻게 찾는 거야? 어떻게 돼요? HH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야 A, B, 그 다음에 근데 잘 봐. 아밥이 두 번 나왔지 그치? 이거 두 개 쓰나? 아니요, 한 개. 집합에서는 똑같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써요. 아밥 있고 그 다음에 앞뒤 있고 쥐야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만 쓰면 되죠. 얘네들 합집합에 쓰는 거야. 이번에는 A와 C의 곱사건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랬어. A와 C야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써요? 공집합.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공사건, 공집합. 그 다음 세 번째, B의 여집합, B의 여사건, B의 여사건. 아밥, 앞뒤, 뒤야. 여기가 앞면이 아까 나오는 거였거든. 적어도 한 개. 그럼 그거의 여사건이라는 얘기는 앞면이 절대 안 나와. 그 얘기지? 그럼 뭐겠어? TT. 사실 C랑 똑같네, 그지? 그 다음에, 이거. ABC 중에서 배반인 거. 선생님이 아까 배반 사건. 문장을 읽고 제일 배신이 느껴지는 그 두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우리 뭘로 확인한다? 배반 그러면. 뭘로 확인? 교집합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제 우리 표본 공간에서 A 사건하고 B 사건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닐 때 교집합이 없을 때 배반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다 하세요. A와 B를 보세요. A와 B를 봤더니 교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 HH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배반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그러니까 이걸 따지라는 거야. 이렇게 쓸까? 그럼 HH 있었고. 그 다음에 A와 C를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떻게 돼요? A와 C.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배반. A와 C 사건은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봐야 돼요. BC. BC도 교집합 해봐. BC. 어떻게 됐어? 이거랑 이거네? 어때? 있어 없어? 없어. 이거랑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B하고 C도 배반 사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오늘 막 용어들이 나왔어. 시행, 사건, 표본 공간, 근원 사건, 그 다음에 합사건, 여사건, 그 다음에 배반 사건, 또 뭐 있었어? 곱사건 맞았구나. 곱사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하는 얘기를 이제 본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쭉 내려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나왔어? 수학적 확률이 나왔어. 짜잔. 수학적 확률. 아니 그냥 확률이 아니고 왜 갑자기 수학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지? 자, 이거는요 비교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 같지, 그치? 수학적 확률로 뭔가 썼다는 건. 자, 얘 말고 그럼 누가 있냐? 바로 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요.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럼 확률 배울 때 뭘로 풀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뭐 배우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궁금하잖아, 그치? 자, 얘기를 해줄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학적 확률은 이론이야, 이론적인 거야. 알겠지?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비이론적이에요? 사자야?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이에요. 얘는 아주 이론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야. 자, 이렇게 이상의 주사위만 한 번만 던져보는데 느낌 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면체 아주 예쁜 주사위 있지, 그치? 그걸 딱 던져.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6번 던지면 수학적 확률, 이론적으로는 눈이 어떻게 나와야 돼? 꼭 순서는 안 맞아도 되지만 1 한 번 나오고 2 한 번 나오고 3 한 번 나오고 4 한 번 나오고 5 한 번 나오고 6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왜? 확률 우리가 어떤 면이든지 간에 나올 가능성이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던지거든. 동전도 마찬가지야. 동전 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왜 그 축구 같은 거 할 때 주심들이 핑 해가지고 딱 잡잖아, 그지? 공격 수비 뭐 이런 거 정하느라 골대를 정한다고 했나? 아무튼 그 포지션 정하느라 하잖아. 그러면 원래 그 동전도 2번 던지면 한 번은 앞면 나오고 한 번은 뒷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해본 친구가 손들 때가 됐어. 선생님 아닌데요? 주사위 6번 던져서 1부터 6까지 한 번씩 다 나오게 하는 거 거의 금손 아니냐? 그지? 그지? 잘 안 나오지 그렇게. 선생님 실제 해봐요. 나오나. 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볼 때는 항상 똑같은 자세와 힘으로 주사위를 다 던지는 게 아니지. 매번, 그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던지는 모양이나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만약에 그것도 똑같이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주사위가 딱 던져져서 6번 던지면 실제로 1부터 6까지 한 번씩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야.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어때?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그렇게 느껴지죠. 이런 얘기도 해볼까? 선생님이 이게 동전을 딱 던져서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를 맞추면 지금 돈을 벌고 있어. 선생님 지금 이렇게 도박장 그래서 하고 있어. 자, 근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 7번째로 배팅을 할 차례인데 1번부터 6번까지 어머! 앞 이렇게 나온다. 야, 자, 이런 상황에서 7번째 너네 앞 8번째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데 너네 앞에다 배팅할래? 뒤에다 배팅할래? 왜냐면 동전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냥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셨어? 야, 앞면이 이게 원래 7번이나 연속으로 나오면 이제 뒷면 나올 때 됐다, 그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선생님한테 동의하는 사람. 이제 앞면 이 정도 나왔으면 뒷면 나올 때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봐봐. 앞면 나왔으니까 이 다음부터 계속 앞면이다. 손들어. 왜 여기 또 이렇게 돼? 아까는 선생님한테 다 설득돼가지고 아니 뒷면 나올 때 됐어 왜 이랬는데. 얘들아, 이 앞에 앞면이 지금 7번 나왔잖아. 8번째 동전이 딱 던져질 때 생각하냐? 아까 앞면 마이너스니까 이번에 뒷면? 막 이러면서 나오냐? 전혀 아니지. 우리 사실은 이게 공정한 동전을 던지면 그 다음도 앞 아니면 뒤야. 앞에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그래? 도박사의 오류라고 그래. 어디에 있어요? 이 사이에 여기 수많은 통계책들에 거의 모두 언급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전이 앞에 너무 많이 났으니까 이번에 뒤 나와야지. 그러지 않아. 그지? 이해 가지? 그래서 그냥 매번 똑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우리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니까요. 선생님 옛날에 과외할 때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과외할 때였는데 이거 동전 던지고 막 주사위 던지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어. 그래서 선생님은 한참 동전 진짜 던졌어. 어떻게 됐을까? 딱 반반 나왔을까? 100번 던지면 50번 앞, 50번 뒤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요. 네. 특히 처음에 딱 2번 던졌을 때 한 번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뒷면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 나왔으면 한 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던져보니까 실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확률 단원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선생님 이거 약간 이거 던지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기본 세팅이 뭐야? 공정한 주사위, 공정한 동전, 그 다음에 던지는 모양이 똑같은 거야. 이해가? 그런 아주 공정한 상황. 그러니까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1의
마진 나올 확률이 6개 중에 하나, 6분의 1이 나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풀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뭐 쓸모? 쓸모없나? 저거 이상한 건데? 저 선생님이 약간 사자 느낌이 나요. 그게 아니지.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통계적 확률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치? 자, 이거는 조금 뒤에 더 중요하게 다뤄줘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주사위 던질 때 딱 6번만 던졌을 때는 1부터 6이 한 번씩 다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6번을 던지는 게 아니라 60번, 600번, 6000번, 6만번, 6억 번, 6조 계속 던지는 거야. 그럼 얘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오는 그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시행을 많이 하는. 이게 어디에 나와요? 뒤에 통계 파트에 나와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그리고 2번 모의고사에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넘어가는 시행이 n이 충분히 클 때 어쩌고저쩌고 넘어가는 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 자, 뭐야? 우리는 지금 푸는 거 수학적 확률이다. 의심하지 말고 뽑아라. 알겠지? 골라라. 계산해라.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의미가 있다. 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생활에서의 확률이야. 그지? 그런데 통계적 확률도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이라는 표현을 써. 선생님 그게 몇 번이에요? 실제로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놔. 몇 번 이상이면 우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루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크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충분히 크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 거의 수학적 확률과 같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도박장에서 8번째 버티는 거 어떻게 됩니까? 안 써. 그리고 선생님은 얘기했어. 선생님은 도박을 하지 않아요. 왜요? 도박을 하면 나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선생님은 매 해마다 도박을 하고 있잖아. 이 원서 쓸 때마다 여기가 될지 안 될지 아주 그냥 돌겠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배웠어요. 그 선생님이 안 그래도 어제 저기 학부모님께 전화 받았는데 여기 붙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돼요? 라고 어머니가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막 웃으면서 어머니 그걸 제가 알면 저 여기 안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팅을 하면 계산할 수도 있겠지. 뭐 작년, 뭐 재작년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냥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온 수학적 확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만 보고 갈 건데요. 이미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알아? 이거야. 이 S가 바로 표본 공간,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사건이에요. 그럼 그거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가지수 몇 개? 6가지. 6분의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1의 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의 눈은 그냥 1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가지. 이게 바로 6분의 1.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짝수가 뭐가 있었지? 주사위에 U2, 4, 6이지, 그치? 그러니까 2가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건의 원소의 개수 3개 요렇게 넣어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3, 2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여러분 확률 단원을 잘 알려면 뭘 잘해야 되게요?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그 시험 범위 설명할 때 1, 2단원 시험 보고 2, 3단원 시험 보면 사실상 2, 3단원 시험 볼 때는 2단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지? 뭐가 포함이 돼 있는 거야? 1단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왜?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경우의 수를 세야 여기다가 경우를 넣어주니까 개수를 넣어주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러분 확률과 통계 전체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많이 연습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 뭐라고 한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여기 밑에 있는 거 눈으로 풀어봐도 돼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러면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 3의 배수인 사건이야. 그럼 1부터 6까지 중에서 3의 배수 누구야? 3, 6 두 가지잖아. 그치? 나올 수 있는 눈이 3이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되는 거지? 6분의 2 해가지고 3분의 1이 답이 되는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뒤에 확률 이제 계산하는 거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쭉